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더 스마트해진 만렙 박주식도 인사드립니다. 안녕, 나는 주식 만렙 박주식이야. 낙관과 비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혼돈의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지식과 분석력이 더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지. 나 만렙 박주식이 너희들의 투자력을 업그레이드 해줄게.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보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한 발판으로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손실을 감당해야 할지 속을 끓이고 있는데요. 국민주의인가 아니면 배신주의인가. 하루가 다르게 역사적 저점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반도체 주가 때문에 당황스러운 투자자들이 많으시죠? 갖고 있어야 하나, 버려야 하나. 투자지들이 지금 너무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백진수 전문가, 이동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년 전만 해도 8만 원대였던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예. 이거 지금 바닥입니까? 아니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나요? 저는 아직도 역시나 바닥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유 자체는 바닥이라는 얘기를 드리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업하기 좋지 않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ETF가 마이너스 30% 수준이고 대부분 종목들의 평가손도 아마 그 비슷한 수준일 텐데 그냥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의 4개 분기 연속 매출의 증가세나 뭐 역대적인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외국계 회사나 우리 쪽 회사들도 대부분 다 수요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망치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업황을 따져봤을 때 수요 회복이나 아니면 공급 축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조금 더 이어져야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관망세에 가까운 흐름들이 더 좋다 보여져서 오히려 주가는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여기서는 더 떨어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어떤 예. 저지선이다. 반등이 늦게 나오더라도 네네. 일단은 더 떨어지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수준에서 횡보를 할지는 몰라도 네.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네. 종목은 삼성전자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또 불황일 때 망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절대로 삼성전자는 그렇죠.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죠. 예, 네. 불황일 때 망하는 기업이 아니라 네. 불황일 때 돈을 좀 덜 버는 회사고 그리고 호황기가 찾아오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역사적 저점 PBR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D램 가격도 보면은 더 이상은 떨어지기 힘든 가격대까지 이미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떨어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자, 여기서 레벨업 가이드들의 실력 검증 타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은 시즌 1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박주식이 직접 검증했다고 하는데요. 주식아? 두 전문가의 반도체 분야의 수익률. 투자자들도 무척 궁금했을 거야. 잠깐! 여기서 레벨업주 공개합니다. 먼저 백진수 전문가는 하나기술로 45%의 수익률을 올렸어. 잠깐 한편 이동우 전문가도 레벨업주 나갑니다. BH 34% 수익률을 올리며 두 전문가 모두 맹활약을 했다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현실을 반영한 수익률이 이 정도라고 하면
나름 제 생각에는 선방하지 않았나. 저는 아직도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틸 헝그리. 그렇죠. 자, 그런 만큼 시즌2에서는 두 분의 활약을 더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도 두 전문가처럼 위기를 기회로 잡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전문가의 레벨업 주가 언제 공개될지 모릅니다. 자, 나도 주식 만렙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드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렙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반도체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비중 축소나 정리가 가능하시다면 솔직히 빨리 해주시고 디램이 바닥 찍고 턴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오히려 희망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껑충 뛰어오를 뛰어오를 수 있는. 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 첫 번째 한 이슈는 바로 반도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반도체 관련한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에 빠진 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반도체주가 어떤 존재냐? 부모 입장에서 어릴 때는 효자였던 자식이 한순간에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솔직히 계속 들고 갈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잘라주시는 게 손절. 비중 축소나 정리가 가능하시다면 솔직히 빨리 해주시고 차라리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다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너무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뭐 사치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핵심 원료들의 가격들도 줄줄이 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도 실제 가격 인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에서 20% 가량을 이미 인상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TSMC는 6%가량 또 인상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서 손해를 본다 싶은 거는 가슴 아파도 손절을 해라. 아니 근데 자 한편에서는 이렇게 손절 타이밍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싸니까. 싸니까 현재. 근데 이제 사실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디램이 저점을 찍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디램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가 아래로 떨어지면요. 디램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디램을 팔아야 되는 수준이 돼요. 이 달러 아래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재고 조절을 일단 최우선 목표로 갈 거예요. 생산해봐야 손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요 공급이 다시 심화추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게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냐 아니면 내년 하반기가 저점이 이걸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증시 역사 속에서의 이 반도체 하락 시점과 회복 시점을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8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있을 때 그때 일단은 삼성전자도 3개월 만에 50%가 폭락이 나왔었던. 이게 진짜 대폭락이네. 그렇죠, 대폭락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후에 한 1년 넘게 계속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주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렸지만 우상향을 계속 그렇죠. 한. 그리고 팬데믹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전화위복이 됐던 게 코로나 국면이 되니까 집에서 IT 수요가 증가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기업들은 당시에 팬데믹이 왔으니까 이제 공급을 수요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해 버리니까 후환기를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도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인플레이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긴축 국면, 그다음에 일단 경기 침체
이미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일단 반등의 타이밍 자체는 뭐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일 수 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정확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일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개인 투자자들의 인고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